요즘 AI 때문에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죠? 우리 삶을 뭐랄까 순식간에 바꿔놓고 있잖아요. 바로 이 인공지능, AI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.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인데요. 오늘은 바로 이 법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미래가 훅 다가왔는데 우리한테는 어떤 지도가 필요한 걸까요? 진짜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. 우리의 창의력이나 생산성,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졌죠? 직접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글도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심지어 복잡한 코드까지 척척 짜주니까요. 이젠 정말 AI가 안 쓰이는 분야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라니까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이걸 사용해야 할까요? 솔직히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법이나 제도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. 이 놀라운 기술, 그 뒷면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? 여기서 우리는 AI가 가진, 동전의 양면 같은 두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. 한쪽에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꼭 대비해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. 한쪽에서는 전례 없는 창의성, 생산성 향상 같은 엄청난 가능성을 약속해요. 근데 다른 쪽을 보면요. 예상치 못한 윤리 문제, 개인정보 침해 같은 새로운 위험들이 막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. 기술이 너무 빨리 가니까요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사회적인 신뢰를 지키면서 이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그런 명확한 규칙이 필요해진 겁니다.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? 그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AI 기본법입니다. 이 법이야말로 AI 시대가 던진 도전과 기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 법을 그냥 규제라고만 생각하면 좀 오해예요. 그게 아니고요. AI 산업의 혁신은 계속 밀어주면서도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이 기술을 믿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는 거거든요. 말 그대로 국가 AI 미래를 위한 큰 그림,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법의 제1조, 그러니까 가장 첫 부분에 그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.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요.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 발전의 최종 목표는 결국 사람,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설계도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? 이 법의 핵심, 과연 뭘까요?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. 말이 조금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민감한 AI 시스템들은 앞으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. 그럼 도대체 뭐가 고영향이냐? 궁금하시죠? 여기 예시들을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. 예를 들어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쓰는 AI나 은행에서 대출 심사할 때 쓰는 AI 같은 것들이요. 또 자율주행차나 의료진단에 쓰이는 AI, 심지어 학생을 평가하는 AI까지 전부 다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쓰이는 것들이잖아요. 바로 이런 AI들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법에서는 국가의 AI 전략 전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정해놨거든요. 말 그대로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거죠. 이 위원회가 바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인데요. 와, 권한이 정말 막강합니다. 우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요. 이것만 봐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? 그냥 비전만 제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AI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율하고 연구개발은 어디에 집중할지, 투자는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말 그대로 국가 AI 전략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요. 자,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법의 큰 그림은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.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규칙들이 AI를 만들고 사용하는 기업들한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기업들한테 생긴 가장 첫 번째, 그리고 중요한 책임은 바로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AI를 이건 저의 영업 비밀이라서요 하면서 깜깜한 블랙박스 안에 숨겨둘 수 없다는 뜻이에요. 크게 두 가지를 꼭 해야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예요. 이 서비스는 고용량 AI나 생성형 AI로 만들어졌습니다 하고요. 두 번째는 AI가 만든 이미지나 글 같은 컨텐츠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AI 서비스를 쓰거나 AI가 만든 걸 볼 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한테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냥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닌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책임은 바로 안전성 확보 의무입니다. 강력한 AI를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미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. 이제 기업들은 AI를 맨 처음 개발하는 단계부터 나중에 폐기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AI의 전체 생애에 걸쳐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.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찾아내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평가하고 또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. 특히 아까 말했던 고영양 AI는 반드시 사람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못 박아놨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런 안전 조치들을 잘 지켰는지 정부에 보고까지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훨씬 무거워진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. 그래서 이 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거요.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? 한마디로 말해서 AI가 여러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게 이제 더 투명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.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이용자들인 거죠. 여기 표를 보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. 만약 여러분이 취업준비생이라면 나를 심사하는 그 AI에 대해서 기업은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해요. 대출을 신청한다고요? 신용평가에 쓰인 AI는 이제 고영양 인공지능으로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. 병원에서 AI로 진단을 받는다면 그 AI 역시 더 엄격한 안전규칙을 따라야 하고요. 이렇게 우리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AI가 더 책임감 있게 쓰이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입니다. 그럼 이 법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? 타임라인을 보시면 법 자체는 2024년에 국회를 통과했고요.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? 자,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이 AI 기본법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엄청난 기술 혁신과 인간에 대한 신뢰,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.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